어떤 사랑은 이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. 눈물 흘릴 여유도 슬픔을 붙잡을 틈도 없이 그저 묻고 또 살아야 합니다. 자식 하나를 땅에 묻고도 그 다음날 새벽 바다로 나가야 했던 사람들,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했던 부부, 폭삭 속았수다. 이 막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청춘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에요. 이제부터는 삶이라는 이름의 파도와 맞서야 하는 시간이에요. 사랑 하나만 믿고 함께 도망쳤던 두 사람이 가난과 슬픔, 책임과 눈물 속에서 어떻게 부모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줘요. 그래서 이 막은 어쩌면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누군가는 자식을 묻었고, 누군가는 꿈을 접었고, 누군가는 매일 아침 가진 것 하나 없이 살아내죠. 이 드라마는 그 시간들을 울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록입니다. 그리고 그 기록은 이렇게 시작돼요. 사랑만으로 충분했던 시절은 이제 아주 멀리 밀려나 버린 것 같아요. 사랑해서 결혼했잖아라는 말은 밥값 앞에, 빚 독촉 앞에 그저 옛 이야기일 뿐이죠. 관식은 손이 마를 날 없던 사람이었어요. 일터에서 누구보다 성실했고 무쇠라는 별명처럼 단단한 사람이었죠. 하지만 그 무쇠도 어촌예당 부산길과 척을 진 순간 일거리가 끊기게 되어 관식은 그렇게 원하지 않던 휴식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갔죠. 한편 애수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에 너무 힘들었어요. 자식 키우는 일도 밥 짓는 일도 어른 노릇도 처음인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죠. 그 무거움에 짓눌린 채 부부는 서로에게 등을 기대며 애써 괜찮다고 말하던 어느 날 할머니가 찾아와서 통장을 건네요. 그리고 애순의 엄마 광래의 유언을 전했죠. 혹시나 나중에 참다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거든. 우리 딸 딱 한 번만 살려줘요. 했던 엄마의 부탁. 그 말 한 줄이 한 가정을 살려냈어요. 관식은 작은 배의 선장이 됐고 애수는 드디어 한숨을 쉴 수 있었죠. 그 순간 인생이 다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그것도 잠시. 그해 여름. 바다는 모든 걸 앗아갔어요. 태풍이 몰아치던 날 애수는 큰딸 금명을 데리러 잠시 집을 비웠고 그 짧은 틈에 막내 동명이는 엄마를 찾아 밖으로 나갔죠. 빗줄기는 굵어지고 바람은 거세졌지만 어린아이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어요. 그리고 그날 동명이는 돌아오지 못했죠. 동명의 죽음은 말 그대로 예고 없는 폭풍이었어요. 그 순간 이 가족의 여름은 산 사람에게 남겨진 시간으로 바뀌었죠. 관식은 무너졌어요. 그 무쇠 같은 사람이 아이 앞에서는 맥없이 주저앉았죠. 애수는 그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. 울 시간도 앓을 틈도 없었죠. 눈물은 식탁 밑에 떨어졌고 삶은 여전히 부엌에서 바다에서 좌판에서 계속됐어요. 동명이의 죽음 이후 애순과 관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며 버텼어요. 금명과 은명, 남아있는 두 아이를 위해 두 사람은 눈을 떴고 밥을 했고 일을 나가야만 했으니까요. 관식은 육성회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배를 탔고 애수는 그를 보내며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만 했어요. 아이 하나를 묻고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새벽 배를 타는 아버지, 울음보다 더 깊은 그 삶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내려앉게 했어요.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의 어제였고 오늘일지도 모르는 이야기예요.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과한 이들에게 삶은 아주 가끔 아주 작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건넸어요. 금명이 그 딸아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죠. 한때 세상 누구보다 가난했던 집에서 개천에서 난 용이 날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. 하지만 그 용의 날갯짓이 하늘 높이 닿지는 못했죠. 서울대에 합격한 금명은 그 집에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.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했고 애순과 관식은 밤마다 그 딸 덕에 웃을 수 있었죠. 하지만 그 용의 날개가 펼쳐지려던 그 순간 또다시 세상은 날씨를 바꿨어요. 금명은 아르바이트로 들어간 부잣집에서 대리시험 제안을 받게 되죠. 공부 못하는 딸을 대신해 한 번만 시험 봐달라는 유혹이었어요. 그렇게만 해주면 서울에 아파트를 사준다는 엄청난 제안을 하죠. 금명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. 양심이 있었고 부모의 신뢰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거든요. 제안을 거절하자 돌아온 건 다이아 반지를 훔쳐갔다는 누명을 씌우게 돼요. 결국 금명은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죠. 가방을 뒤지고 몸수세까지 요구하며 그 아이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. 부모님한테 연락할까? 라는 물음에 금명은 단호하게 아니요, 저 죄 없어요. 연락하지 마세요. 그 말은 자존심이 아니라
부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어른의 책임감이었어요. 다행히 사건은 한 사람의 선함으로 끝나게 되죠. 예전 부산 여관에서 폐물 도둑 사건을 당했을 때 그 여관의 투숙한 손님 중 한 사람이었던 그분이 바로 그 집 도우미 이모였던 거예요. 그 이모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반지를 우연히 찾은 척 해준 거죠. 예전 부산에서 애순이 해준 말이 있었죠. 왜 자신을 도와줬냐고 묻자 같이 안 속상해야 더 좋으니까요. 그 한마디가 이 드라마 전체를 설명해줬어요. 선한 마음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. 그 마음이 가난을 이기고 세상을 견디게 만든다는 것.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요. 금명이는 그냥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좋은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라는 걸. 그 사건 이후 금명은 마음이 무거웠어요. 억울함도 서러움도 혼자 삼킨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. 그리고 금명에겐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죠.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지만 장학금도 떨어졌고 기숙사도 안 됐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기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였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죠. 유학의 기회는 부잣집 친구에게 넘어가게 되고 금명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. 서울 하늘 아래 자신은 여전히 개천에서 난 용일 뿐 금빛 날개도 바람도 없이 어깨를 쫙 펴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죠. 관식은 딸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고 딸을 마주하기 전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. 눈물이 날까? 괜히 더 미안해질까? 꾹꾹 눌러 참던 금명은 결국 관식을 보고 눈물을 터뜨리게 되어 애수는 금명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 결심합니다. 이 집 팔자. 그 집은 돌아가신 엄마가 살았던 집이었고 평생 좌판을 지키며 힘겹게 일궈낸 삶의 터전이었죠. 하지만 딸을 위해 집을 팔고 그 돈을 유학비로 보내게 돼요. 비행기 안에서 금명은 그 봉투를 펼치게 되죠. 신문지로 여러 겹 싸고 손수건으로 꽁꽁 싸맨 돈 봉투. 그 아래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. 그건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. 그건 엄마가 딸에게 건네는 꿈의 무게였죠. 애수는 말합니다. 금명이가 날아오르면 나도 나는 것 같다. 그 말 한 줄은 그들이 지나온 여름을 고요히 감쌌어요. 무엇 하나 쉽게 얻은 것 없었고 무엇 하나 가볍게 포기한 것도 없었죠. 딸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을 내어준 사람들. 그게 바로 애순과 관식이었습니다.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줬어요. 부모란 끝끝내 자식을 밀어올리는 바람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걸. 폭삭 쏘가수다. 이 막은 결국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져요. 자식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산 사람은 살아야 했고 그 삶이 곧 이 가족의 방식이었던 거죠. 슬픔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조용히 침전되었어요. 그리고 그 속에서 애순과 관식은 말없이 버티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. 그건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느 가족의 하루였어요. 이 드라마는 화려한 장면 하나 없이 그저 담담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. 부모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삶을 끌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. 그렇기에 폭삭 쏘가수다는 어느 세대에게도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. 부모에게는 그 시절 잊고 있던 청춘의 눈물을 떠올리게 하고 자식에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선 삶을 돌아보게 만들죠. 누구나 인생의 여름을 겪습니다.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시간, 감정보다 책임이 먼저인 계절, 울고 싶지만 눈물이 사치인 하루, 그리고 그 여름이 끝났을 때 비로소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. 혹시 지금 당신은 어떤 계절을 건너고 있나요? 말하지 못한 걱정, 참아야만 했던 울음, 누구도 대신 짊어져주지 않는 책임. 그 모든 것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중이라면 이 드라마는 분명 당신의 이야기일 겁니다. 누군가는 자식을 위해, 누군가는 부모를 대신해,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저 묵묵히 오늘을 지나고 있겠죠. 그리고 그 묵묵함 속에 사람은 강해지고 삶은 깊어집니다. 그래서 폭삭 쏘가수다는 말합니다.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. 지금도 여전히 살아내고 있어요.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여름을 지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. 당신은 잘 살아내고 있다고. 그리고 그 여름이 언젠가는 당신 삶의 가장 단단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.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세요. 그 여름 어떻게 버텼어요? 그 한마디에 지금껏 말 못했던 마음들이 천천히 흘러나올지도 모릅니다.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
말없이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계절을 지나죠. 그 여름을 지나온 사람, 지금 그 여름을 버티는 사람, 이제 막 여름의 문턱에 선 사람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린 앞으로도 함께 건너가 보려 합니다. 구독은 그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.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, 다음 편에서도 같이 걸어요.